기초학습을 탄탄하게 잡아놓으면 아이가 나중에 공부하는 것에 어려움을 덜 느끼게 됩니다. 이 기초를 잡는 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즉 1, 2학년 때 공부겠죠. 그런데 이때 아이들의 집중력은 굉장히 짧습니다. 놀아야 될 때인데 공부로 스트레스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초등학교 저학년에 꼭 필요한 핵심 학습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학년에서는 보통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부를 합니다. 우선 저학년이 무슨 공부를 하는지 알려드리면요. 과목은 아시다시피 국어, 수학, 통합교과, 안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통합교과는 계절 이름으로 나눠져 있고 우리 부모님들이 어릴 적 공부했던 추억의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통 음악, 미술, 체육, 도덕을 배우고 만들거나 그림 그리기, 신체 자극을 통한 활동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을 단순히 노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에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통해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고 노래를 통해 협동심과 사회적 유대감을 길러 사회화에 대해 배우고 있어서 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만들거나 그리기 등의 활동을 통해 소근육 발달을 촉진시키고 성취감을 높이고 자아효능감을 높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라고 칭하는 과목은 익숙한 국어, 수학인데요. 저학년 아이들의 집중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그래서 수개념, 도형, 길이, 시계, 분류 등 체험과 개념 위주의 배움이 많아 여기에서는 아이들마다 이해력의 차이가 크지 않고 고루 잘 이해하고 있어요. 설령 이해를 못했던 아이가 있다면 그건 주의력 때문이라 주의력을 높여 집중을 시키고 다시 설명해서 체험하게 하면 곧잘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저학년의 학습 격차는 어디서 생기느냐? 바로 연습이 필요한 것, 숙련도를 요구하는 것에서 생깁니다. 수학에서는 단연 연산이죠. 1, 2학년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연산에 해당되는 것은 덧셈, 뺄셈, 곱셈입니다. 이 중 덧셈, 뺄셈은 연습이 꼭 필요하고 나중에 2학년에서 곱셈 이해의 기초가 되어 이 덧셈, 뺄셈만큼은 아이가 능숙해지도록 연습을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는 학습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자존감과 자기효능감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됩니다. 저학년 교실에서 곧잘 일어나는 일인데요. 특히 수학 시간에서요. 학생들이 문제를 다 푼 다음에 꼭 다 했다, 끝! 이라고 말을 외치며 자랑을 하거든요. 은연중에 자기가 빨리 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천천히 늦게 푸는 학생들은 자기가 수학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실력과 머리의 차이라기보다는 연습의 차이라 연습의 척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니 집에서 꼭 연습시키는 것이 아이가 향후 학습을 따라가는데 편하고 자신감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연산 능숙도를 놓쳐 지금이라도 연습을 시키시려고 하시는 어머니들, 여기서 받아 올림이 있는 두 자리 덧셈을 주고 가르치신다면 아이와 씨름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연산은 단계입니다. 이 레벨을 깨야지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레벨별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연습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어려운 단계부터 툭 연습을 시키신다면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덧셈, 뺄셈, 연산의 단계별 지도법은 지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영상을 통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아가는데 기초가 되는 과목인 국어에서 말씀드린 것은 바로 독해력입니다. 보통 많은 어린이들이 1학년 때 한글을 떼고 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한글을 소리내어 읽는 것, 나비, 강아지
이렇게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문장의 의미들을 파악을 모아보면 그 글이 의미하는 것, 즉 글쓴이가 의도한 것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의미 파악이 연습이 안 된 학생들은 국어 공부를 따라가는 데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공부한 국어책을 이렇게 살펴보시면 답도 선생님이 제시한 것을 따라 적어 놓고 해서 공부를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글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것만 했기 때문에 이야기의 문맥을 파악하는 문제를 내거나 인물의 생각을 물어보는 문제를 내면 잘 모르거나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문맥 파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하면 독해력을 기를 수 있을까요? 저학년에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맥 파악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야기인 책인 독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들에게 책 읽어 하면은 아이들이 갑자기 네 하면서 갑자기 이들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독서도 습관인지라 부모님이 잡아줘야 아이들이 독서를 습관을 해서 책을 읽을 수가 있는데 독서 습관을 들이는 방법 이것도 쉽지 않죠. 이 이야기도 나중에 다음 영상으로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이야기를 통해서 글자, 단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해서 나아가 전체 이야기를 파악해서 거기서 개개인의 인물들을 판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글을 읽고 독해, 즉 의미 파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능 문제도 결국은 고등 문해력이잖아요. 의미 파악이 되면 아이들은 글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기억력으로 문맥을 놓친 아이들에게는 책 속에 그 의미가 있는 부분을 글 속에서 직접 찾아주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 글들이 가진 의미들이 글 속에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야기나 짧은 수필 같은 글에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주장하는 글이나 설명하는 글을 보고 정보를 찾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독해력도 그냥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이 의미하는 문제를 풀어야지 그 의미를 되새김할 수 있어서 글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거나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글에 관한 문제를 푸는 것이 독해력에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혼자 문제를 읽고 쓰는 것에 좀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라면 꼭 학습 형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개념보다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간단한 질문을 하며 대화 형식으로 답하셔도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른 글이나 지문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데 기초가 되고 나아가 대화를 하고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차근차근 해두면 좋죠. 오늘 저학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핵심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연상과 독해력 연습을 한꺼번에 모아두었다가 갑자기 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조금씩 하신다면 아이와 학부모님 모두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쌓인 기초학습은 나중에 아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